HSKK라는 시험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선생님 경력도 많으신데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오타를 내십니까? 여러분, 오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HSK라는 시험이 있었죠. 거기에 K가 하나 더 부과된 HSKK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지만 이미 시행된 지가 10년이 이상 된 아주 오래된 시험이고요. 여러분들이 보통보다 이거는 관심사에서 멀어져서 몰랐던 것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아이에게 관심을 둬야 되는 이유가 하나 생겼는데요. 그 이유는 23년 1월부터 중국 현지에서는 이거를 기존에 보던 HSKK와 반드시 같이 동시에 등록해서 두 개 시험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한국에서 반영될 거고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선생님과 함께 HSKK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됐죠? 그러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SKK는요, 한위水平 口语考试라고 해서 중국어 됐나요? 수준에 해당하는 뭐겠습니까? 어떤 회화 시험인 건데요. 영어의 오픽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오픽 많이 준비하시죠? 그거랑 비슷한 방식인 거고요. 나중에 준비 방식도 비슷할 겁니다. 왜냐면 템플릿과 그다음에 모범 답안을 달달달달 외우는 방식으로 가면 되거든요. 힘들긴 하지만 또 생각보다 힘들지 않은 시험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KK가 이런 시험이고 제일 중요한 것보다 회화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초급, 중급, 고급 세 개로 나눠지는데요. 자, 그 다음에 기존의 HSK 3급과 초급은 같이 연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급은 중급 테스트, 그 다음에 5, 6급은 고급과 함께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볼 텐데 기본적으로 문항수와 소요 시간은 참고로 하시고요. 중요한 건 응시료도 이렇게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더라고요. 3급은 6만 원, 4급은 8만 원, 5급은 10만 원, 12만 원인데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번 합쳐보시면 6급 같은 경우에는 총 응시료가 20만 원이 되기도 하겠네요. 그래서 이것만 들어도 선생님이 좀 머리가 좀 지끈지끈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좋은 급수를 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학업을 진학을 한다라거나 만약에 뭐겠습니까? 취업이 잘 된다라면 뭐 20만 원이 뭐 아까운 돈이 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기회비용으로 쓰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고요. HSKK를 초급, 중급, 고급을 한번 선생님이 한번 샘플로서 보여주면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급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SK 3급이랑 같이 봐야 되는 시험인 거고요. 기본적인 구성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녹음을 들은 다음에 그 내용을 따라서 하는 내용이 이제 15문제가 있고요. 듣고 간단한 대답하는 것이 10문제. 자, 문대에 대답하는 것이 2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시험지를 조금 더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당히 무성의한 시험지죠. 한 장이 끝나는데 여기에 점수가 있으니 여러분들은 이게 얼마나 야속한 시험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지금 처음에 나왔던 복수라는 거 듣고 따라하거나 듣고 간단 대답하는 것은 시험지에 문제가 표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뭐겠습니까? 그냥 귀에 의존해서 듣고 따라하거나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에 해당하는 3부분만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데 너무나 친절하게 병음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 시험지에 이렇고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버리면 자, 보고 따라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多运动对身体好.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이런 내용을 따라하는 것이 평상시에 연습이 없으면은 이런 문장을 따라하는 게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연습을 많이 하신다라면 뭐 이 정도쯤이야 뭐 껌처럼 할 수 있을 거고요. 중요한 건 이거 분명히 아까 3급이랑 같이 본다고 했었죠. 선생님이 기출문제를 보다 보니까 상당수의 많은 문장이 4급의 기출문장이랑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HSKK를 준비를 잘 해두시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4급을 따기가 엄청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HS4급의 듣기라 그다음에 어순 배열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법을 여러분들이 그냥 주어, 수로, 목적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외운 대로 그대로 써도 그냥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계획이 되는 거니까요. 요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도 보시면 나왔죠. 니 란쇼 다더怎么样 하게 되면 니 농구 잘하나? 니 농구 어떻게 하는데? 이런 내용 물어본 거죠. 사실 이런 문제도 긴장할 게 없는 게 뭐냐면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니 뭐 물었으니까 나라고 답하겠죠. 란쇼 다더 부초, 란쇼 다더 하오라고 해서 怎么样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만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얘도 따라자기만 된다고 하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10문제가 된다는 게 약간 조금 속상하긴 하지만요. 그죠? 제일 문제가 이제 3부분이죠. 요건 연습 없이는 안 되죠. 서술형입니다. 서술하라는 게 제일 짜증나는 겁니다. 이거를 2문제를 주고 3분 동안 보는 건데요. 결국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거를 하나당 1.5분 정도 말을 해야 돼요.
문제가 뭐냐면 每天睡觉前 매일 잠자기 전에 你会做些什么? 당신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읽으시듯이 여러분들은 뭐 씻는다, 그 다음에 뭐 휴대폰을 보면서 뭐 SNS를 한다, 뭐 등등등의 내용을 한국어로 말하는 건 쉽습니다만 중국어로 말하면 좀 힘들겠죠.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학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습관만 잘 만들어져 있으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다? 이 부분은 분명히 나중에 볼 4급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행학습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3급은 이렇게 생겼고요. 초급에 해당하는 부분 이렇게 생겼고요. 중요한 건 저희가 중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급은 HSK 4급 같이 봐야 되는 시험인데요. 자, 형식은 거의 변화가 없나 싶었더니 보세요. 자, 듣고 같은 말 따라하는 그런 문제, 이렇게 있으면 이런 문제는 총 10문제가 있습니다. 앞보다 한 5문 정도 줄어든 것 같네요. 자, 이런 문제는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고요. 자, 추가되었습니다. 칸투 소화라고 해서 그림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림을 묘사하듯이 말하는 건데 아마 여기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문제에 답하는 것도 아까 앞에 있었는데 자, 어떻게 달라지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험지는 무성의합니다. 됐죠? 보시면 역시 첫 번째 듣고 따라하기는 문제가 적혀있지 않고요. 두 개는 상당히 무성의 그림만 2개씩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제랑 비슷한데 아까 초급에 해당하는 뭐겠습니까? 세 번째 유행에 해당하는 서술형 문제랑 비슷하게 생긴 걸 알 수 있죠. 아까 초급에서 거의 다 원티라는 것은 너 농구를 어떻게 하니? 농구 잘하니? 뭐 이런 느낌의 질문이라면 나 농구 잘해, 농구 못해 이런 단답형의 문제였지만 지금은 거의 다 원티는 초급에 있었던 서술형 문제 좀 길게 답을 해야 된다는 문제 형식으로 생긴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칸을 많이 비워놨다는 것은 말을 많이 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겠네요. 그죠? 자, 조금 더 크게 살펴볼까요? 자, 문제가 조금 어려졌죠? 请把这个材料复印5份. 소름 돋네요. 왜냐면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재료가 아니죠. 자료를 후인 우퍼는 5부를 복사해 주세요라는 뜻인데요.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정확하게 HSK 4급의 듣기와 그다음에 독해와 그다음에 어순 문제와 일치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HSK 4급을 공부를 잘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10문제는 별로 걱정할 것이 없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크게 쫄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어렵습니다. 그림 보고 말하기 문제인데 이런 여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여자, 그 다음에 도서관에 책을 보고 있는 이런 남자를 서술하는 건데 별로 할 말도 없는데 이분이라고 말하니까 짜증나 죽겠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약간 스토리텔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도움 받으시면 모범 답안을 잘 완성하시면 되는데요. 어렵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이 형식은 그림 보고 말하기를 그림 보고 서술하기로 바꾼다면 정확하게 HSK 5급에서 알겠습니까? 한 문항당 30점짜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 서술하기가 있어요. 그거를 미리 대비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4급 HSKK를 잘 봤더니 5급은 덤으로 따라오더라 라고 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보시면 세 번째도 학원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아까랑 비슷하나요? 你喜欢和什么样的人交朋友? 당신은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되기를 좋아합니까? 为什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를 물어보게 돼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 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은 이 정도 주제라면 아주 자유롭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컨디션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모범 답안을 완성을 잘 해주신다면 여러분들도 떨지 않고 시험장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내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대로만 가시게 되면 자, 초급 공부하시는 분, 3급 공부한 학생은 4급이 쉬워지고 4급을 공부한 학생들은 5급이 쉬워진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뭐다? HSKK의 초급과 중급이라는 거죠. 근데 신기하죠. 왜? 고급을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했나요? 고급은 조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약간 제가 초급, 중급과 좀 분리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초중급의 HSK는 분명 그 다음 급수에 분명히 영향을 주고요.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HSKK 고급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고급 시험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듣고 따라하기가 똑같은 문제 형식인데 갑자기 3개로 줄은 데에서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왜냐면 아까의 중국까지는 10문제였잖아요. 왜 3개로 줄었죠? 왜냐면 아마 문장이 좀 길어진 건 아닐까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는데요.
빙고입니다. 됐나요? 문장이 좀 많이 길어져서 갑자기 난이도가 올라간 걸 느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낭독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목소리 좋으시죠? 여러분들의 그런 뭐다? 좋은 목소리로 중국어 문장 쫙쫙쫙 읽어주면 되는데 못 읽는 분들이 계십니다. 공부를 올바른 습관으로 공부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세 번째가 골치 아픕니다. 호이다 원티인데 두 문제죠. 자, 이게 앞에 있는 초중국과 어떻게 좀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험이 정말 성의 없죠. 그죠? 첫 번째, 듣고 따라하기 없고요. 낭독은 짧으면 잘 읽어본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 이 정도의 문장이라면 됐죠. 포기가 빠른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언어라는 것은 읽으면서 따라 읽으면서 느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존 방식을 조금만 바꾸기만 하시면 이것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포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겠죠. 세 번째는 보시면 이렇게 봐서는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은데 안 어려운지 어려운지는 확대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됐죠? 듣고 따라하기 문제가 이딴 식으로 나오면 어떡하라는 걸까요? 알겠습니까? 듣고 따라하기인데 여러분 보시면 선생님이 글자 폰트를 엄청 길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크게 해놔서 그렇긴 하지만 실제는 한 5줄, 4줄 정도 분량이긴 합니다만 꽤 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여러분들 약간 희망을 드린다라면 HSK 5급 학생들에게 분명히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근데 5급도 6급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6급 치는 학생들에게 이제 뭐랑 연계를 지으면 좋겠냐 말씀드리면 HSK 6급 시험에 작문 시험이 있습니다. 작문 시험은 대부분 학생들은 내용을 읽고 나서 내가 생각한 대로 쓰는 거라 생각하지만 그건 큰 오산이고요. 왜냐면 그 내용을 축약하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원문을 그대로 암기하는 방식으로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읽고 따라하는 걸 암기를 하다 보면 암기력이 좋아질 것이고 결국 HSK 6급과 6급의 작문 그리고 생각해본다면 5급의 작문에도 어느 정도 암기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이 영역을 올리는데 충분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듣고 따라 읽으면서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듣고 따라 할 때는 뭐냐면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가끔씩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쥐, 그다음에 통링 같은 이런 단어가 있으면 전모 이런 거는 쉽지만 또 모든 사람 많습니다. 전모, 침묵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즈 이런 단어 같은 경우처럼 여러분들이 익숙한 단어는 잘 들리고 잘 따라할 수 있지만 내가 잘 모르는 단어 같은 경우는 잘 못 읽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평상시에 잘 읽으면서 하시고 단어에 좀 익숙해지면 이런 것들을 따라 읽을 수 있긴 하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겠습니까? 공부하기 전에 물 한 잔 떠놓고 알겠나요? 한 잔씩 하나씩 마셔가면서 목을 축여가면서 읽을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극복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면 좋겠고요. 만약에 따로 연습하기가 싫으시면 뭐 하시면 좋냐면 HSK 5급의 듣기 문제 31번부터 나오는 긴 지문 있습니다. 이 지문 따라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6급 같은 경우도 31번부터 나오는 긴 지문 있습니다. 그 지문도 따라 읽기 하다 보면 어느새 이것들은 그냥 내 습관처럼 여러분 따라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시험 공부하면서 KK는 덤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자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문제인데 낭독인데요. 여러분들 이 낭독은 나중에 제가 볼 때 정말 큰일 날 겁니다. 왜냐면 실제 학생들한테 읽혀보면은 중국어를 못 읽는 학생들이 많고요. 그리고 중국어를 읽는다고 하더라도 끊어 읽기라든지 그 다음에 발음이 엉망인 학생이 진짜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 같은 경우는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가운데 중자죠. 여러분들 이 글자 발음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몰라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이 글자 중을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일성으로 쫑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차이표어가 복건입니다. 복건에 당첨이 되다라고 할 때는 쫑 사성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시험지를 보다 보면 학생들에게 발음 실수를 유도하는 듯한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눈에는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가 않죠. 알겠나요? 이런 것들을 잘 읽어내는 게 중요한 거고 평상시 공부할 때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때 발음 변화가 있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유의하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 하나 예를 들자면 여기 나왔죠. 台上一分钟, 台下十年功 이라는 단어가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이런 문장 같은 것도 난리가 납니다. 이것도 보면 台下十年功 이렇게 읽을 걸 台下十年功 이렇게 마음대로 읽어요. 어떨 때는 한 글자 뒤에 끊고 어떨 때는 두 글자 끊고 내 마음대로 끊는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의 시간에 팁을 드린다면 5글자로 된 뭐 19절이나 이런 명언들은 보통 뭐다? 2, 3으로 끊으면 제일 좋거든요. 그리고 7글자로 된 거는 4, 3으로 끊으면 되는 거니까 가끔씩 이 법칙이 통하지 않는 것도 있긴 하지만
뭐겠습니까? 어차피 모를 때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면 뭐다? 아까처럼 뭐겠습니까? 台上 2分钟, 台下 10年功 이렇게 읽으면 와, 브라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낭독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유의할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대박. 네 글자. 알고는 다르긴 하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익숙하지 못하니까 千里之行, 十里之下. 이건 그냥 네 글자니까 읽으시면 되지만 이런 표현들도 아까처럼 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이런 말인데요. 千里之行, 천리길. 이런 거를 千里之行이렇게 읽으면 시험관은 채점하다가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될 거고요. 이것도 혼자 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녹음이 된 거 있다라면 잘 따라 읽어야겠지만 이것도 중간중간에 알겠죠? 점검을 받으셔서 내가 발음이 올바른가, 끊을기가 올바른가 이런 것도 한번 검증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건 어디 도움 되겠습니까? 나중에 회사 가서 뭐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할 때 도움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걸 낭독을 잘한다고 생각해봐. 완전 멋지거든요. 그래서 멋진 자신을 상상하면서 알겠습니까? 人们一般会有 이렇게 읽으라는 얘기죠. 알겠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시면 이것도 급수가 잘 따라올 겁니다. 낭독도 뭐다? 물 한 잔 떠놓고 연습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좋은 점수를 빨리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3부분에 아까 말한 것처럼 回答问题, 문제에 답한 유형인데 如果现在你有一个月的假期, 만약에 당신에게 한 달이라는 휴가 기간이 있다면 你打算做什么? 당신은 뭐 할 겁니까? 그러면 이제 말수가 적은 분들은 그렇죠. 휴식. 됐죠? 알면 알겠습니까? 리싱 이렇게 하면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보세요. 2문제인데 한 문제당 2.5분이라는 시간을 말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말의 양이 많아야 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이것도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약간 뭐겠습니까? 기출문제처럼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의 모범 답안을 좀 정리해가서 해야지만 나름대로 길이와 그다음에 충분한 좋은 어휘와 그다음에 이런 좋은 문형을 가지고 말을 해야지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가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기보다는 학원이나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일 겁니다. 왜냐면 2.5분 동안 뭐겠습니까? 뭐 하오, 부뚜이 뭐 이런 것만 하고 끝낼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1, 2부분은 평상시에 연습으로 3부분은 이런 것들을 하면 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뭐 유학한 학생들은 유학생활의 연장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뭐다? 그냥 오픽처럼 생각하신다라면 뭐겠습니까? 이 정도는 내가 말해야지만 중국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죠? 5급이란 6급의 점수에 걸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독이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HSKK를 전반적으로 봐드렸는데요. 각각의 부분에서 어렵지만 공부를 잘 하신다면 그 상위 급수와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어렵지만 이걸 잘하면 지금 배우고 있는 5급과 6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파트를 연습을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라고요. 알겠나요? 시험 보면서 막 짜증나 이거 왜 봐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느는 건 뭐밖에 없다. 짜증과 주름과 한탄과 그다음 뭐다 엉망진창이 성적표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앞에 직면한 거라고 생각한다라면 뭐겠습니까? 미엔뚜이 마주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뭐겠습니까? 공략을 해야겠죠. 네, 이렇게 벌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앞부분에서 대략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HSK와 HSKK를 동시에 학습하는 건 어려울까요? 앞에 있었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대략적으로 답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어렵지 않다는 거죠. HSK를 공부 잘하시면 HSKK의 점수의 상승에 도움이 되고 HSKK를 열심히 하시면 HSK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아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은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 된다는 것도 아시겠죠? 자, 동시학습이 어려운 점, 어렵지 않은 부분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학습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필고사 시험을 빨리 따려다 보면 HSK의 발음, 그러니까 단어의 발음을 읽는 걸 등한시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석을 안 하고 넘어가는 거 대충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끊어 읽기를 잘 못하고 그냥 답만 찾는데 혈안이 돼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걸 연습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게 보면 발음을 제대로 못한다거나 그 다음에 끊을기가 엉망인 경우 많은데요. 생각해 보시면 아주 간단한 문장입니다. 중국어로 한번 작문을 해본다면 나는 집에서 공부를 한다. 한다면 한국말로 보세요. 나는 집에서 공부를 한다. 이런 문장이 있다면 我在家学习 처음에 이렇게 천천히 읽는 겁니다. 그러다 점점 더 속도를 높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어 읽는 게 왜 어렵냐면 번역을 안 하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이렇게 천천히 연습하시면
좋은 점수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 자체가 끊어 읽는 거에 대해서 중국어에 자신감을 가진다면 또 역시 다른 HSKK가 아니라 K에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래서 발음과 끊어 읽기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평상시에 단어 외울 때도 읽으면서 외우시면 됩니다. 실제 학생들한테 단어 시험을 치게 되면 손 들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발음도 써야 되나요? 네, 써야 됩니다. 선생님, 제가 발음을 몰라서요. 그럼 물어봅니다. 넌 어떤 시험에 점수가 안 나오니? 듣기요. 그러니까 네가 듣기가 안 나오는 거야. 알겠죠? 발음을 연습한다는 건 KK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HSK에서 듣기가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듣기는 발음을 매칭하는 건데 발음을 모르고 어떻게 듣기 시험을 치겠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들이 단어를 읽지 않고 문장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평상시에 단어를 소리내서 읽었고 그 다음에 듣기를 할 때 녹음 따라서 읽는 연습을 한 거죠. 그래서 녹음 따라 읽었더니 아까 나왔던 팅호, 종후라고 종두라고 해서 듣고 복수라는 문제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연습도 안 했는데 점수가 나오더라. 이런 결과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순배열 읽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보면 그 듣고 나서 복수라는 문제 보게 되면은 4급이나 5급의 어순배열 문제들이 그 문제로 나오는 경우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작문을 하고 그 답안을 계속 읽는 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회화처럼 튀어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KK에서 답을 미리 선행학습하시는 생각하시게 되면 이게 뭐다? KK도 K와 KK를 동시에 학습하는 방법이 된 거니까 이런 좋은 습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 동시에 공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어렵고 어렵지 않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말하기잖아요. 그죠? 말하기를 높이는 방법, 말하기 실력 높이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말을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가 안 되는 이유는 말을 안 하려고 하니 그러는 거죠. 머릿속으로 생각이 다 끝났습니다. 어디 가서 말을 못 한다면 아무런 점수도 얻을 수 없죠. 빵점입니다. 그래서 연습하는 게 중요한데 연습만 잘하면 어렵지 않죠. 그럼 어떤 연습을 할 것이냐? 특히 여러분 학생들이 말하기를 하게 되면 흔히 범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 유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뭐 대충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대충 말하면 됩니다. 근데 점수도 대충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중요한 건 뭐다? 적절한 길이, 그 다음에 훌륭한 어휘, 그 다음에 또 훌륭한 문형과 그 다음에 논리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걸 갖춘 것은 여러분들이 모범 답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미리 답안을 작성해야지만 가능한 거죠. 쌤, 뭐가 나올 줄 알고 어떻게 작성합니까? 선생님 도움 받아야죠. 됐나요? 그래서 그 문장을 자유롭게 생각한다고 자유롭게 쓴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자유롭게 쓰는 거는 여러분들의 점수도 또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은 뭐겠네, 기본적으로 답을 암기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범 답안 암기하는 것을 연습하신다라면 뭐다? K도 가져가실 거고 KK도 가져갈 거고요. HSK에 해당하는 작문, 그림 작문 같은 경우는 5급에서 30점이나 되거든요. 이 것도 동시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참 무책임한 말입니다. 제가 써놓고 나서도 참 제가 화가 나네요. 언어 표현력 키우기. 여러분 이것도 생각보다 쉬운 게 뭐냐면 제가 지워드릴게요. 기분 나쁘니까. 알겠죠? 언어 표현력은 그냥 자고 일어난다고 키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뭐냐면 훌륭한 모범 답안을 암기하면서 키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그런 게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생각하기에란 문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중국 유학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我想,我认为 이렇게만 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고급 기준으로 본다라면 在我看来 이렇게 쓰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이라는 좀 더 고급진 표현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답을 쓰게 되면 절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맨날 我想,我认为 이런 문장만 쓰겠죠. 그래서 잘 정제된 언어 쓰여져 있는 모범 답안을 암기하면서 여러분들은 어휘력과 그다음에 문장력과 이런 걸 키운다라면 같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K와 KK의 모든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리된 시험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연계된 시험이고 이것이 나의 중국어 실력을 키워주고 그 다음 급수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를 같이 보게 된 것을 나중에는 어찌 보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시험이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저희 앞에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할 수가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죠. 예를 들면 한국은 6월부터인데 예를 들면 일본은 9월부터래. 그럼 일본 가서 시험 치면 되죠. 알겠나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면했다라면 우리가 극복을 해야 할 것이고 극복하는 데는 뭐가 있을 것이다. 선생님들과 그다음에 좋은 자료들, 출판사에 나오는 그런 자료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실력과 함께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HSKK 어떻습니까? 해볼만 하겠죠?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